상상해 보시죠. 수조 원짜리 거대한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공장에서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자동차나 스마트폰, 심지어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네. 이들이 지금 찍어내고 있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그 일종의 전달 상자입니다. 그렇죠. 전달 상자죠. 환자의 간이나 근육세포로 몰래 잠입해서 그 세포 자체를 아예 거대한 신약 제조 공장으로 해킹해버리는 아주 은밀한 상자란 말이죠. 오늘 지금 이 프라이빗 브리핑룸에 들어오신 당신에게 저희는 뭐 그저 그런 평범한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신약 개발하면 흔히들 떠올리잖아요. 막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임상 3상에서 딱 미끄러지면 그냥 모든 게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그런 거대한 도박판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네, 완전히 끝났죠.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방대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기업들의 최신 공시나 글로벌 학회 프리뷰, 그리고 최근에 막 쏟아진 네이처지 논문들을 딱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맥락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바이오 산업이 이제 히트작 하나에 목숨을 거는 로또가 아니라 마치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아주 정밀한 마진과 완벽한 구조적 해제를 갖춘 첨단 제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제조업이요? 저는 이제 자본의 거대한 빅사이클을 추적하는 투자자 입장이잖아요. 최근에 이 바이오 섹터로 흘러들어가는 자본의 성격이 옛날이랑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현장에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흐름이 다르죠. 이 회사들은 더 이상 단순한 약국이 아닙니다. 패블리스, 파운드리, 그리고 핵심 소재 장비사로 아예 분할을 하면서 생태계를 통째로 장악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브리핑을 듣고 계신 당신이 그 어디서도 듣지 못했을 자본과 딥테크가 만나는 최전선의 심층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뭐 뜬구름 잡는 비전 이런 거 말고 철저하게 숫자로 증명된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최근에 ST팜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 반응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기술을 분석하는 공학자의 눈으로 보셨을 때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전직 반도체 공학자의 관점에서 딱 봤을 때 ST팜의 이번 2026년 1분기 실적은 이게 단순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닙니다. 아니면요? 반도체로 치면요. 초미세 공정의 그 수율이 드디어 이익을 폭발시키는 임계점을 뚫어버렸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거든요. 수치로 딱 보면 영업이익이 1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25% 상승을 했습니다. 1000%요? 와.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지표는 이게 아닙니다. 따로 있어요. 바로 매출 원가율이 53.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투자자의 시각에서 제가 그 숫자를 좀 매섭게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이익률이 확 튀어오른 건 사실인데 그 매출원가율 53.5%라는 게 혹시 작년 4분기에서 이연된 그 일회성 선정 물량이 1분기에 확 몰리면서 생긴 약간 일시적인 착시 현상 아닙니까? 아, 착시요?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죠. 게다가 지금 부채 비율을 39%로 유지하면서 무려 1,113억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확보했는데 솔직히 이 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건 아닌지도 짚어봐야 하거든요. 이게 정말 구조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한 빅사이클의 초입이 맞습니까? 네, 아주 타당한 리스크 점검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착시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네, 이들이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올리고 CDMO, 그러니까 RNA 치료제의 원료를 위탁 생산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완벽하게 고마진 제조 구조에 진입을 했다는 걸 공시의 행간이 증명하고 있거든요. 행간이라면 어떤 부분이죠? 3월 말 기준으로 ST팜의 수주 잔고를 보면 약 3,400억 원입니다. 이게 전체 CDMO 잔고의 76%를 차지하는 엄청난 압도적인 물량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걱정하셨던 그 1,113억 원의 현금이 다 어디로 가느냐? 이게 바로 선제적 캐펙스 투자, 즉 제2올리고동 완공이랑 추가 증설 검토로 전액 향하고 있습니다. 아, 시설 투자에 지금 돈을 다 쏟아붓고 있다. 그건 앞으로 들어올 주문량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자신감으로 읽히네요. 맞습니다. 전 세계 핵산 치료제 CDMO 시장이 이제 2030년에 3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조 원 규모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45조 원이요? 네, ST팜은 이 거대한 글로벌 수요를 독식하기 위해서 미리 거대한 인프라를 깔고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원가율이 5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는 건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공정 최적화가 완벽히 끝났고 이제 라인을 쫙 돌려서 약효 원료를 찍어내는 족족 그냥 현금이 쌓이는 마법의 구간에 진입했다는 기술적인 증명인 거죠. 좋습니다. 일단 공장이 잘 돌아가고 마진이 훌륭하다는 건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약을 대량으로 잘 만들어도 말이죠. 바이오 산업에는 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존재하잖아요. 네, 그게 있죠. 바로 전달, 즉 딜리버리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그 유전자 치료제들이 임상에서 환자의 간 부전환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해서 아주 처절하게 실패했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약도 원하는 곳에 배달을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건데 지금 이 배달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핵심 지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반도체 칩을 막 기가 막히게 설계해도 메인보드에 안정적으로 실장을 못하면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꽂히질 않으니까. 바이오에서는 약물을 딱 포장해서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전달체가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을 때 많이 들어본 LNP, 그 지질 나노 입자가 대표적이죠. 아, LNP. 네네. 근데 이 기존 LNP는 간에 너무 집중적으로 축적된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걸 환자한테 반복해서 투여하면 우리 몸이 이거 외부 침입자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ADA, 즉 항약물 항체를 막 만들어냅니다. 잠깐만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배달원을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해버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배달원이 약을 주기도 전에 그냥 경찰한테 체포당하는 꼴이군요. 그럼 약효는 떨어지고 부작용만 커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이 판을 완전히 흔들어버릴 게임 체인저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양바이오팜의 센스라는 플랫폼입니다. 센스요? 네, 이들은 기존 LNP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분해성 고분자랑 이온화 지질을 결합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딱 들고 나왔습니다. 용어가 갑자기 조금 어려워지는데 생분해성 고분자나 이온화 지질이 그 기존 배달원이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한다는 건지 작동 원리를 좀 쉽게 풀어주시죠. 네. 이온화 지질의 원리부터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지질이라는 녀석은 피 속을 막 돌아다닐 때는 중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인 면역세포들의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아, 중성이라서? 네, 그러다가 목적지인 암세포나 병든 세포 내부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곳의 특유의 산성 환경에 반응을 해서 갑자기 양전하로 탁 바뀝니다. 오. 그때 캡슐이 탁 터지면서 안에 숨겨놨던 유전자 약물을 정확하게 방출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생분해성 고분자를 결합했다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 약물을 방출하고 난 그 빈 껍데기, 그러니까 전달체가 체내에 남아서 찌꺼기가 되는 게 아니라요. 지가 알아서 스스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돼서 완벽하게 녹아 몹써져 버립니다. 와, 비유하자면 이건 완벽한 스텔스 택배 상자군요. 혈관 속에서는 투명 망토를 입고 막 경찰을 피해서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 내용물을 딱 배송하고 나면 상자 스스로 그냥 스르륵 녹아 없어져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맞습니다. 완벽한 비유네요. 그럼 이거 동물 실험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데이터가 진짜 놀랍습니다. 16주차까지 몸에서 이 상자를 공격하는 항체, 즉 ADA가 아예 검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안 나왔다고요? 네, 무려 5회를 반복해서 투여했는데도 모든 개체가 생존을 했고요. 단백질 발현도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죠. 이 흔적 없는 배송 기술이 만약 인간한테도 완벽히 적용이 된다면 평생 반복 투여가 필수적인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시장에서 이건 정말 독보적인 진입장벽, 즉 거대한 해자를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야, 약물을 정밀하게 배달하는 이 모달리티의 진화는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이 배달의 혁신이라는 게 유전자 치료제에 반영이 있는 건 아니죠? 제가 그 아스코 2026, 그러니까 미국 임상종양학회의 프리뷰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항암제 쪽에서 머크의 ADC 데이터가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던데요. 보셨군요. 네, 특히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임상에서 HR이라는 수치가 0.35 나왔다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수치가 낮으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 0.35라는 게 임상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 수치는요, 항암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아주 압도적인 데이터입니다. 이 HR이라는 게 위험비, 그러니까 해저럴 레이시오를 뜻하는데요. 이 수치가 0.35라는 건 기존 치료를 받았던 환자 대비해서 질병이 더 진행되거나 아니면 사망할 위험을 무려 65%나 줄였다는 뜻입니다. 65%나요?
네, 거기다 객관적 반응률, 즉 ORR이라고 하죠. 종양이 눈에 띄게 줄어든 환자의 비율도 무려 70.2%에 달했습니다. 잠깐만요. 10명 중 7명의 암덩어리가 유의미하게 확 줄어들었다고요? 대체 ADC가 무슨 기술이길래 이렇게 극적인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ADC는 항체 약물 접합체의 약자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암세포의 특정 단백질만 딱 찾아가는 유도 미사일, 즉 항체에다가 암세포를 한 방에 죽이면 아주 강력한 폭탄, 그 페이로드라고 하죠. 그걸 매달아서 쏘는 기술입니다. 미사일에 폭탄을 매달았다. 네, 과거에는 그냥 폭탄만 무식하게 쏴서 멀쩡한 정상세포까지 다 죽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스나이퍼처럼 암세포만 정밀 타격을 하는 거죠. 머크의 이번 임상 결과는 이 ADC 기술이 단순히 특정 암 하나를 넘어서서 사실상 거의 모든 고형암으로 시장 파이를 구조적으로 쫙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엄청난 거대한 이벤트입니다. 야, 유도 미사일에 폭탄을 달았다. 그럼 지금 글로벌 픽파마들이 이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국내 기업들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국내 기업들의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죠. 글로벌 기업들이 쫙 닦아놓은 길 위에서 아주 영리하게 차별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리가켐바이오 같은 경우는 머크랑은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폭탄을 달아서 기존 약물에 이미 내성이 생겨버린 환자들을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동아ST와 앱티스는 무려 이중 항체 ADC를 발표했습니다. 이중항체요? 그건 미사일에 레이더를 2개를 달았다는 뜻입니까? 와, 네, 정확합니다. 암세포가 사실 굉장히 영악하거든요. 공격을 딱 받으면 자기 표면에 있는 타겟 단백질 모양을 싹 숨기거나 아예 바꿔버리는 종양 이질성이라는 걸 띄어요. 변장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레이더 하나만 달고 가면 목표물을 놓치기가 쉽상입니다. 근데 동아ST는 2개의 완전히 다른 타겟을 동시에 잡는 레이더를 딱 달아서 암세포가 도망갈 구멍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그 결과로 내성이 생긴 모델에서 무려 60% 이상의 완전관해를 보였습니다. 완전관해요? 네, 완전관해란 건 몸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서 아예 보이지 않는 상태를 뜻하죠. 미사일에 이중 레이더를 달아서 내성을 뚫어버린다. 정말 직관적이네요. 타겟팅 기술하니까 최근에 전 세계 자본을 블랙홀처럼 막 빨아들이고 있는 비만 치료제, 즉 GLP-1 계열 약물들도 딱 떠오릅니다. 핫하죠, 아주. 이 약들도 살은 진짜 기가 막히게 빼주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잖아요. 지방이 빠질 때 근육까지 같이 녹아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체중 감량분의 한 20에서 40%가 근육 손실이라고 하던데 한미약품이 이걸 해결할 기술을 발표했다고요? 네, 한미약품이 이번 ADA 2026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세계 최초로 펩타이드 기반의 마이오스타틴 억제제 HM500197을 딱 공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근육 성장을 방해하는 단백질을 억제시켜서 근육을 탄탄하게 유지시켜주는 원리죠. 근데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도 다들 근육 손실 막는 약을 치열하게 개발 중일 텐데 한미약품의 방식이 좀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기존 빅파마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덩치가 아주 큰 항체 기반으로 접견을 했어요. 반면에 한미약품은 자사 AI 플랫폼을 쫙 활용해서 분자량이 아주 작은 펩타이드 형태로 이걸 만들어냈단 말이죠. 작으면 뭐가 좋은데요? 약물의 덩치가 작다는 건 엄청난 공학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기존 비만약이랑 하나의 주사기에 싹 섞어서 병용제형으로 만들기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당연히 제조 단가도 확 낮출 수 있고요. 섞어 쓰기가 편하구나. 자, 기술들이 훌륭한 건 뭐 잘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투자자의 시각으로 아주 매섭게 공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오시죠.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죠. 아까 삼양바이오팜의 에센스 혁신적이라고 하셨지만 결국 아직 사람한테 투여하지도 않은 전임상, 그러니까 동물 실험 단계 아닙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냐는 거죠? 네. 게다가 MASH, 즉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를 개발하는 D&D 파마텍의 DD01을 한번 보시죠. 최근에 임상 이상 데이터를 냈는데 참여 환자 수가 고작 67명의 소규모 임상입니다. 아니 솔직히 이 정도 쥐꼬리 많은 사이즈로 무슨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고 글로벌 빅파마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너무 섣부른 장밋빛 전망 아닙니까? 투자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매우 예리하고 차가운 의심이죠.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그 딥러닝된 관점에서 임상 이상을 해석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시각이랑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과거에 비만약의 대명사인 그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 사례를 한번 보시죠. 이 약도 과거에 MASH 치료제로 임상 이상을 딱 진행했을 때 간 섬유화 개선이라는 목표에서 통계적 유의성 입증에 아주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당시의 주가는 폭락했죠. 아니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의 그 압도적인 위치에 오른 겁니까? 그게 바로 반전 드라마죠. 노보노디스크는 이상 데이터를 아주 꼼꼼히 뜯어보고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임상 3상에서는 딱 특중 섬유화 단계의 환자들만 핀셋으로 선별해서 환자군을 축소하고 대신에 전체 환자 수는 600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투여 용량도 아주 과감하게 팍 증량을 했죠. 아하. 그 결과로 FDA에서 가속 승인을 받아내는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임상 이상이라는 건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르는 무슨 종착역이 아니군요. 진짜 전쟁인 3상을 이기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환자한테 얼만큼의 용량을 투여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과 경향성을 확인하는 일종의 리허설 모델이라는 뜻이네요. 와, 정확히 보셨습니다. D&D 파마텍의 그 67명 소규모 임상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거기서 뚜렷한 약효의 경향성만 딱 확인이 된다면 글로벌 빅파마들은 그걸 바탕으로 성공적인 3상을 이렇게 설계할 수 있겠다 판단을 하고 M&A나 기술 이선의 계산기를 막 두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임상을 해석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네요. 좋습니다. 방어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야를 조금 더 미래로 쫙 확장을 해보죠. 아까 한미약품이 AI 플랫폼으로 신약을 설계했다고 하셨는데 결국 지금 이 바이오 산업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을 깨는 건 결국 AI랑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약을 설계하고 무슨 동물 실험하는 데만 10년이 걸리는데 부광약품, 드림 CIS, 그리고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인 AWS가 3자 MOU를 딱 맺었다는 소식. 이건 이 물리적 시간을 혁명적으로 단축시킬 단서 같습니다만. 네, 그 뉴스는 진짜 기술 융합이 만들어낸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입니다. 이들은 신약 개발에 오가노이드, 즉 미니 인공장기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니 인공장기요? 과거에는 약의 독성이나 효능을 확인하려면 수천 마리의 쥐나 영장류를 희생시키는 동물 실험을 무조건 해야 했잖아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과 동물의 유전자가 다르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었죠. 그렇죠. 쥐한테 통했다고 사람한테 다 통하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환자의 세포를 쩍 배양해서 만든 아주 작은 인간 장기, 즉 오가노이드를 딱 놓고 그 위에 AI가 수만 번의 분자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서 약의 부작용을 사전에 완벽히 예측하는 겁니다. 와, 놀랍네요. 로킷 헬스케어가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환자 맞춤형 피부나 장기를 재생해서 지금 글로벌로 막 진출하고 있는 것도 완전히 같은 결이고요. 이건 비임상부터 상업화까지의 그 엄청난 리드 타임을 반의 반으로 쪼개버리는 셈인 거죠. 야, 여기서 제가 공시랑 기사 행간을 막 뒤지다가 발견한 아주 은밀한 인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거죠? 치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부작용 추적 AI 솔루션을 만드는 뉴로핏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뭐 일라이 릴리 같은 빅파마랑 상업화 미팅을 앞두고 있다는 뉴스도 컸지만 제가 투자자로서 진짜 주목한 건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이 회사가 국내 대학병원의 솔루션을 딱 공급하는 방식이 과거에는 그냥 일회성 판매였단 말이죠. 근데 현재 이걸 구독형으로 무려 50% 수준까지 쫙 전환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구독 경제, 즉 사스 모델의 도입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재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바이오 기업의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는 신약 하나가 빵 터질 때까지 수년을 그냥 쫄쫄 굶으면서 피 같은 현금을 까먹어야 한다는 그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이었어요. 그렇죠.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근데 솔루션을 구독형으로 팔기 시작한다. 이건 매달 현금이 꼬박꼬박 꽂히는 아주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장착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도비가 패키지 판매에서 구독형으로 싹 전환하면서 주가가 막 수십 배 폭등했던 그 구조적인 변곡점을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맞이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인 거죠. 바이오텍은 R&D에 투자하는 뚝심이나 파괴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쭉 논의했던 이 표편적인 정보들 있잖아요. ST팜의 제조 능력, 삼양의 전달 기술, 그리고 AI와 오가노이드,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충격적인 최신 과학적 발견 하나랑 딱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최근에 네이처 등 주요 학술지에서 무려 20년 된 과학계의 굳건한 통념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논문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20년 된 통념이 붕괴했다고요?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모더나나 화이자의 mRNA 백신 아시죠? 과학계는 지난 20년 동안 이 mRNA 약물이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반드시 수지상 세포라는 우리 몸의 핵심 면역 사령관 세포 안으로 직접 들어가야만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고 믿어왔습니다. 직접 들어가야만 한다. 네, 수지상 세포가 약물을 먹고 단백질을 딱 만들어서 T세포, 그러니까 군인세포한테 야, 이놈이 적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이른바 직접 제시 경로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건가요? 네, 완전히 틀렸습니다. 연구진이 쥐실험에서 수지상 세포로 mRNA가 들어가는 걸 아예 강제로 딱 차단을 해왔어요. 근데도 여전히 엄청나게 강력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도대체 왜 그런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근육세포나 간세포 같은 아주 평범한 비면역세포들이 그 면역사령관의 역할을 돕고 있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평범한 근육세포가 어떻게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이건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두 가지 기전이 새로 밝혀졌는데요. 하나는 근육세포가 mRNA를 딱 먹고 항원, 즉 적의 단백질 찌꺼기를 만들어서 밖으로 뱉어내면 수지상세포가 밖에서 그걸 주워다가 T세포한테 바치는 교차제시라는 기전입니다. 아, 밖으로 던져주는 거군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바로 교차복장이라는 기전입니다. 아, 교차 복장이요? 옷을 갈아입는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육세포가 단백질을 만들어서 자기 세포 표면에다가 훈장처럼 딱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수지상세포가 슥 다가와서 근육세포 표면에 있는 그 면역 분자를 통째로 뜯어내서 자기가 입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남의 옷, 즉 남의 단백질을 확 빼앗아 입고 T세포한테 경보를 막 울리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제 머릿속에서 엄청난 퍼즐들이 하나로 막 맞춰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평범한 근육세포나 간세포에 유전자 약물을 넣어주기만 하면 걔네들이 알아서 면역 공장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비면역세포를 통한 엄청난 면역 증폭 설계가 아예 가능해진 겁니다. 와, 전율이 확 돋네요. 방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들을 했는지 하나씩 딱 되짚어 봅시다. 첫 번째, ST팜이 연간 수조 원대의 RNA 원료를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압도적인 제조 공장, 즉 초미세 공정을 깔았다고 했죠. 네, 그랬죠. 두 번째, 삼양바이오팜이 원하는 간이나 근육세포로 흔적도 없이 약을 몰래 배달하는 완벽한 스텔스 포장지 SENS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로핏이나 부강약품 같은 회사들이 동물 실험도 없이 AI랑 오가노이드로 오차없는 유전자 설계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전부 오늘 우리가 확인한 명백한 팩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인프라와 오늘 밝혀진 이 새로운 mRNA 작동 원리를 딱 하나로 연결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기업들은 지금 단순히 두통약이나 항암제 하나 달랑 만들어서 팔려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어떤 질병이든 AI로 완벽한 유전자 설계도를 쫙 그리고 그걸 ST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뒤에 삼양의 흔적 없는 포장지에 담아서 몸속으로 배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아주 평범한 간세포나 근육세포에 툭 던져주면 그 세포들이 알아서 질병을 치료하는 공장으로 싹 개조된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들은 다가올 차세대 바이오 시대의 심장, 즉 글로벌 AI 바이오 파운드리의 패권을 통째로 쥐고 있다는 뜻이군요. 이건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아예 프로그래밍하는 거대한 산업의 탄생입니다. 와, 완벽한 통찰력입니다. 그렇게 파편화된 기술들이 모여서 거대한 플랫폼이 되는 순간이죠. 그 짜릿한 깨달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진짜 압도적인 그림이네요. 자, 이렇게 아주 거대한 기술의 물결에 막 치는 한편 시장의 현실에서는 늘 크고 작은 지배구조 이슈들이 병행되곤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팩트체크 차원에서 휴원스 그룹의 합병 이슈로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최근에 지주사인 휴원스 글로벌 아래에 있는 휴원스와 휴원스랩의 합병 발표가 주주들 사이에서 지금 갑론박락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우리는 이 프라이빗 브리핑에서 철저하게 양측의 논리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만 딱 보겠습니다. 먼저 일부 소수 주주들의 시각인데요. 이들은 이번 합병이 혹시 대주주의 지분 승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아주 날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합병 비율 산정 과정에 대한 깊은 우려죠. 반면에 회사 측의 반박 논리도 명확하죠. 그렇습니다. 회사 측은 승계 목적을 전면 부인하면서 아주 강력한 재무적, 전략적 당위성을 내세웁니다.
현재 바이오 R&D를 담당하는 휴원스랩이 완전히 자본 잠식 상태에 따져 있거든요. 이대로 두면 자금 조달이 아예 불가능하죠. 게다가 막대한 정부 지원이랑 매출이 걸려있는 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유지하려면 R&D 투자 비율을 무조건 맞춰야만 합니다. 아, 인증 유지가 걸려 있군요. 네. 따라서 현금 창출력이 아주 뛰어난 휴원스와의 합병을 통해서 R&D 자금의 숨통을 확 트는 것이 회사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양측의 입장이 아주 팽팽하군요.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병 비율의 적정성을 아주 철저히 검토 중입니다. 회사 측은 소수주주 보호 대책도 제대로 수립해서 발표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고요. 네, 이런 지배구조 이슈는 어느 한쪽의 주장을 섣불리 예단하기보다는 최종적인 합병 비율 산정과 그 주주 보호 대책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차분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이 밖에도 알지노믹스의 항암 유전자 치료제 RZ-001이 WHO 국제 일반명의 타스피티마젠 아드백으로 확정되면서 글로벌 상업화의 공식 명칭을 얻었다는 아주 의미 있는 소식도 있었고요. 코오롱 티슈진 역시 골과절염 유전자 치료제 TG-G의 척추질환 적용 특허를 미국과 호주에서 연이어 취득했고 하반기 무릎 임상 3상 결과 발표라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딱 대기하고 있죠. 네, 기술의 진보와 자본의 이동이 끊임없이 새로운 뉴스를 막 만들어내면서 헬스케어 생태계를 쭉쭉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약이라는 단발성 로또를 넘어서 고도의 마진을 창출하는 파운드리와 AI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거대한 빅사이클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이 브리핑을 함께 하신 당신에게 마지막 화두를 하나 던지면서 오늘 오버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10년 뒤 헬스케어 시장의 진정한 지배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연히 찾아낸 하나의 기적의 알력을 소유한 자일까요? 아니면 그 어떤 질병의 약이든 완벽하게 설계하고 생산하고 세포라는 공장으로 흔적 없이 배달해내는 이 거대한 시스템 자체를 통제하는 자일까요? 그 답을 고민하는 과정 속에 지금 이 브리핑을 듣고 계신 당신의 삶을 바꿀 다음 투자 기회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